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복합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합재 뭐가 있어, 구별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었냐면 파티클, 그죠? 우리가 매트릭스랑 그 디스퍼드 페이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파티클로 강화를 시키거나, 그쵸? 또는 우리 파이버죠, 섬유로 강화시키거나 우리 스트럭처, 이렇게 강화시키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많이 배웠던 스페로다이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파티클 강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로다이트, 그리고 콘크리트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때 파티클 레인포레스트에서 우리가 파티클 강화에서 뭐 탄성계수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딱 말미에 그 롱기튜드널, 그쵸, 우리 얼라인 이제 파이버를 들어오면서 파이버들이 이제 그 섬유들이 쭉 있을 때 그 파이버의 그 방향들이 얼라인 돼 있냐 안 돼 있냐 해서 그게 길면 컨티뉴어스, 그렇죠, 짧으면 디스컨티뉴어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디스컨티뉴어스들은 우리가 말한 얼라인드가 있을 수도 있고 랜덤한 게 있을 수 있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이제 파이버 레인포레스트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얼라인드 컨티뉴어스입니다. 얼라인드 컨티뉴어스. 그래서 얼라인드 컨티뉴어스 파이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예시가 이제 두 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메탈이랑 이제 세라믹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알루미늄, 그래서 뭐 이게 오토테이트 솔리디케이션 한 케이스를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얘네가 이제 단면을 자른 거겠죠. 그래서 여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버들이 단면들이죠. 어떻게 아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있으면 파이버들이 컨티뉴스하게 이렇게 쭉쭉쭉쭉 길게 있을 텐데, 우리 어디 단면 자른 거다? 이거 이렇게 잘라서 보겠죠. 이렇게 잘라서 A 프라임 이렇게 잘라서 본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우리가 이거 쭉 이렇게 응력을 전달해 주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거를 알파 올리브덴, 그리고 얘는 어떤 소재냐면 덕타일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파이버스 같은 경우는 가마 프라임상이고 알루미늄 니켈 소재. 그럼 얘는 아까 저번에 말했죠. 뭔가 우리가 매트릭스랑 파이버랑 이게 연동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덕타일 소재 썼으니까 우리는 강화시키는 거니까 얘는 어떤 소재를 썼을 거다? 브리틀한 소재를 썼겠죠. 세라믹 같은 경우도 한번 봐봅시다. 여기는 뭐야? 그 탄화규소입니다. 탄화규소 섬유가 들어가 있는 우리 유리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던 거 보이나요, 그렇죠? 이렇게 섬유들이 쭉쭉쭉 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이게 100마이크로미터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렇죠? 섬유가 이렇게 돼 있는 하나 막대기가 이렇게 쭉쭉쭉 들어 있는 게 여러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유리의 탄성 계수는 76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 탄화규소의 그 섬유가 400기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 넣게 되면 어떻게 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저번 시간에 제가 마지막 말미에 잠깐 그림을 그려드렸었는데, 우리가 파이버의 약간 브리트는 이렇게 지금, 그죠? 파이버의 모듈러스, 그쵸? SE 이렇게 그렸을 때 돼 있으면, 그리고 매트릭스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연성이랑 최성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매트릭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컴포짓은 요 사이를 이렇게 해서 요 사이를 이렇게 해서 강성을 가지고 뭐 하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요거, 그쵸?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디스컨티뉴어스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스컨티뉴어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디스컨티뉴어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랜덤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카본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카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카본에 카본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폴리머 리즌, 그죠? 폴리머 레진 매트릭스 안에 우리가 말하는 카본 파이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폴리머 레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열 처리가 되어 있냐, 열 분해가 되어 있냐, 엄청 고온이죠. 그래서 2500도 정도에서 열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디스크 브레이크, 가스 터빈, 뭐 미사일 노즈, 우리가 엄청 그 미사일 노즈라고 얘기하는 그 미슬 노즈가 우리 말하는 미사일 쏠 때 그 앞에 발사체 코를 말하는 거겠죠. 엄청나게 강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적층이 되어 있어요. 여긴 당연히 이게 매트릭스 거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파이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되죠?
아까 앞에서 본 것보다 디스컨티뉴스가 더 짧죠. 그리고 얘는 어떤 디스컨티뉴스 중에서 얼라인드 된 애들일 겁니다. 그쵸? 얼라인드 된 애들 맞습니까? 근데 얘를 이제 딱 잘라보게 되면, 단면을 보게 되면, 그쵸? 얘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쫙쫙 얼라인드 되어 있지만 얘 한 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잘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여기서 본 거 있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 거겠죠, 그쵸? 이렇게 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가능성은 디스컨티뉴스 랜덤한 거, 그쵸? 또는 얼라인드 된 거, 커스닝은 당연히 얼라인드 된 거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게 뭐냐면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탄소, 뒤에서 잠깐 다루게 될 텐데 탄소 나노튜브예요. 그냥 적읍시다. 탄소 나노튜브. 탄소 나노튜브를 나타내는 거, 탄소 나노튜브 복합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크리티컬 파이버 랭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섬유 강화 컴포지션, 우리 복합재에서 뭐가 나오냐, 요 크리티컬 임계 섬유 길이라는 게 나옵니다. 얘가 이제 뭘 뜻하게 되냐, 우리가 여기 이제 영어로 이펙티브 스티프니스 또는 스트렝스라고 나와 있는데 강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결국 파이브 섬유 강화를 하는 이유가 매트릭스에 비해서 또는 이제 매트릭스에 비해서 뭔가 이 재료를 더 좋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강화나 경화를 그 강력하게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 강화나 또는 경화를, 그쵸? 최대로 이끌어낼 수 길입니다. 그쵸? 이게 어떻게 이만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버는 이 정도 써야 된다. 해서 이 정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 LC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시그마 F 프라임 그리고 D를 이 타우씨는 그렇죠? 딱 셰어 스트레스겠죠. 그래서 얘 그 프랙처 스트레스입니다. 프랙처 스트레스는 누구냐? 파이버에 대한 텐사일 스트렝스입니다. 그렇죠? 텐사일 스트렝스. 그리고 얘는 뭐겠죠? 파이버에 대한 다이아미터, 지름이겠죠. 그러면 얘는 셰어 스트렝스 텐데, 셰어 스트렝스의 누구에 대한 파이버 매트릭스에 대한, 매트릭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셰어 스트렝스입니다. 왜? 우리가 요 지금 파이버를 여기 매트릭스죠. 여기 매트릭스고 얘가 이제 파이버인데, 얘를 이제 당기게 되면 얘네가 어떻게 돼? 이제 딸려 들어가겠죠. 이때 최대 강화를 낼 수 있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죠. 얘가 얼마나, 얘 길이가, 그렇죠? 요 길이가 언제일 때, 뭐 LC일 때 최대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강화나 경화를 최대 이끌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버 글라스에서 대체로 뭐 1mm 뭐 이상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이거는 뭐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감이죠. 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긴 파이버는, 그쵸? 그리고 뭐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 매트릭스에 이제 우리가 응력을 더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크리티컬 파이버 랭스보다 작을 때, 그쵸? 그리고 작고 우리가 말하는 두꺼울 때는 우리가 말하는 이피션시가 떨어집니다. 왜? 얘가 버티는 게 요거밖에 못 버티죠. 힘이 여기 응력을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임계 섬유 길이보다 길게 되고 얇게 되면 어떻게 요만큼 우리가 받쳐주겠죠. 그래서 뭐 좀 더 강한 섬유 효율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강화나 경화식, 우리가 말하는 섬유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 섬유 길이를 어느 정도 쓰는 게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왜? 컨티뉴어스가 될 수도 있고 디스컨티뉴어스, 사실은 컨티뉴어스도 어느 정도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거라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재료를 가공해야겠구나,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 이제 우리 말하는 컨티뉴스하고 얼라인드네, 그쵸? 컨티뉴스하고, 그쵸? 컨티뉴스하고 얼라인드인데, 섬유에 대해서 뭘 우리가 구할 거냐, 아까 말했던 컴포지션 모듈러스를 구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컨티뉴스죠. 쭉 긴 거죠. 이어지는 거. 그래서 얘는 LC, 아까 말씀드린 임계보다 엄청나게 큰 값이고, 대략적으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한 15배 이상 되는 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롱기튜드널부터 찾아볼게요. 우리가 롱기튜드널 뭐 같은 방향이랬죠. 요 지금 섬유 방향들이랑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가할 때입니다. 그래서 응력을 가할 때겠죠. 이렇게 힘을 가할 때, 이렇게 힘을 가할 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이런 거 있죠. 여기 우리가 힘의 합성이니까 여기 더하기 여기가 이렇게 두 개 힘이 더해지면 전체 힘이 돼야겠죠. 그래서 실제 가해지는 힘,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제에 가해지는 힘은 매트릭스에 가해지는 힘 더하기 파이버 섬유에 가해지는 힘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시그마는 F 나누기 A, 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싹 바꿔줄 수 있냐. 컴포지트에 걸리는 얘는 뭐 힘은 이렇게 응력과 단면적 비율로 은근슬쩍 여러분들이 나눠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이때 뭐 M은 매트리스에 걸리는 응력, 그렇죠? F는 섬유에 걸리는 응력, 그때 단면적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뒤로 넘겨보죠. 이렇게 넘겨주시게 되면 AM, 그렇죠? AC, F, AF, AC, 그렇죠? 저번 시간에도 질문했는데 뭐 얘 전체 컴포지션에 대한 단면적, 뭐 길이는 여기에 같다고 생각을 했죠. 여기는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요렇게 생각해서 여기는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단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뭐죠? 볼륨 프랙션이죠. 볼륨 프랙션 비율이죠. 볼륨 비율. 볼륨 프랙션 비율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을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재료역학을 아직 안 배웠겠지만 생각해 보면 얘가 힘은 얘네가 두 개가 더해서 떨어지겠지만 뭔가 얘가 당겨져서 요만큼 당겨졌다고 얘기를 하면, 그쵸? 요만큼 당겨졌다고 얘기를 하면 뭐는 같겠죠? 변형량은 같겠죠? 요만큼 당겨지면 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뭐야 변형 크기는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컴포지션이 변형한 길이는 멤브레인이 변형한 거나 파이버가 변형한 거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값으로 나누는데, 그쵸? 요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맞춰주고 맞춰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뭐죠? 또 탄성계수는 뭐 요거죠. 그렇죠? 탄성계수는 우리가 응력 변율선도의 기울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포짓의 탄성계수는 언제 어느 방향에서 롱기튜드널 방향에서 그때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그냥 매트릭스의 탄성계수의 볼륨 프랙션, 그쵸? 파이버의 프랙션, 이렇게 볼륨 프랙션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얘가 총 합쳐서 결국은 볼륨 불륜이기 때문에 요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 지금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식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밑에 식은 자연스럽게 유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롱기튜드널 방향이면 어떤 방향도 확인해 보냐면 우리 트랜스버스 방향 한번 확인해 봅시다. 트랜스버스 방향, 그렇죠? 여기 트랜스버스 방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롱기튜드 이 얼라인에 대해서 어느 쪽이죠? 수직된 방향이죠. 얼라인 방향에 대해서 요 얼라인된 이 컴포지션 요 방향에 대해서 수직된 방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얼라인 돼 있으면 얘가 쭉 당겨지게 되면 얘가 같이 어떻게 변형하겠죠? 이렇게 같이 변형하겠죠? 얘가 변형되면 이렇게 같이 변형할 텐데,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변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게 뭔가 이렇게 변형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요 사이가 뭔가 벌어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롱기튜드널 방향보다 더 힘을 못 버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응력은 얘가 가해진 응력이 시그마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가해진 응력이나 어떻게 컴포짓의 가해진 응력이나 매트릭스의 가해진 응력이나 파이버의 가해진 응력이 모두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변형률은 각각의 분율에 따라가겠죠. 볼륨 분율에 따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변환해 준 건 누구? 얘는 얘다, 그쵸? 얘는 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얘다. 뭐
그 변형률은 응용 나누기 탄성계수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을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위에서 유도했던 대로 요거 응력은 다 같은 거 걸리고 같은 게 걸리고 같은 게 걸리면 되죠. 다 같은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컴포지트의 탄성계수는 그쵸? 근데 얘는 원로 방향, 트랜스버스 방향입니다. 트랜스버스 방향이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 평균이랑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분율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 1-B로 그쵸? 전체 100%이기 때문에 EM 플러스 EF분의 VF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제가 그 강의 때 합쳐서 썼는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을 봐볼까요? 이제 디스컨티뉴어스 시스템에서 이제 모듈러스, 엘라스틱 모듈러스랑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렝스를 한번 가봅시다. 롱기튜드널 방향의 스트렝스입니다. 인장 방향에서. 그래서 이때 여기가 제가 좀 잘못 써져 있는데 디스컨티뉴어스죠. 디스컨티뉴어스 파이버, 그렇죠? 파이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그 임계 길이보다 어떻게 작아야겠죠? 임계 길이보다 작아야겠죠? 왜 임계 길이보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거를 컨티뉴어스 파이버라고 파이버 그 강화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컨티뉴어 시스템은 디스컨티뉴어 파이버는 우리가 임계 길이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는 그쵸? L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5 요렇게 표현합니다. 왜? 아까 제가 15배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이거 있는 15LC죠. 15LC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모듈러스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이 C죠. 컴포지션에 근데 언제 디스컨티뉴어스 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매트릭스랑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적게 되면 컨티뉴어스는 이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었는데 여기다 어떻게 하냐? 딱 이쁘게 K 변수를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K 상수 K입니다. 그래서 K가 되면 어떻게 얼라인드 되면 그쵸? 우리 얼라인 시스템에서 아까 앞에서 구한 건 그냥 K가 1인 거죠. 영향 없는 거. 그리고 이게 패러럴한 거 그쵸? 그럼 0일 겁니다. 수직한 건 0이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랜덤한 거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줘서 요 영향을 고려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값들은 외울 필요 있다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요 형태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어떻게 고려한다 이렇게 상수를 파이버에 적용해가지고 파이버 텀에 적용해서 확인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봅시다. 그래서 이제 롱기튜드널 인장할 때 롱기튜드널 방의 강도를 이제 계산하는 값인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L이 LC보다 클 때는 이 크리티컬 롱기튜드널 스트렝스 텐션 방의 스트렝스죠. 이 D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우리가 아까 파이버의 텐사일 스트렝스죠. 여기에 이렇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LC 반의 L 비율로 나눠주게 되고 얘가 VF 플러스 MVM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다시 써주게 되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요? 값이 엮어서 1-VF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플라임입니다. 얘는 플라임. 새로운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얘가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비슷한데 얘는 타우스가 들어옵니다. 쉐어. 그렇죠. 쉐어 텀이 들어오고 아까 말했던 요 크리티컬 랭스 식을 참고해서 어떤 식이 들어오냐?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쵸? 우리가 여기 다시 써보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LC는 그쵸? 위에 써 있는 것처럼 한번 확인해 보면 시그마 FD 이 타우 C죠. 타우 C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타우 C는 그쵸? ELC 시그마 FD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타우 C를 이렇게 대입하게 돼 요런 형태로 우리가 디스컨티뉴어스 때 크리티컬 파이브레스를 잡을 때는 요 앞에 형태만 달라지게 되고 파이버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뒤는 똑같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형태가 되고 작으면 이 형태가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폴리머 매트릭스입니다. 이제 폴리머 매트릭스에 대한 여러 가지 갈 건데 여기는 그냥 어떤 게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를 가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상용화돼서 뭐 이름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대체로 어떤 거를 설명을 할 때 약자를 기본적으로 쓰지 않고 그 플레임을 알려주게 되는데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그 알려주지 않아요. 왜? 너무나 이제 상용화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GFRP입니다. 첫 번째 GFRP. 그래서 GFRP를 보면 GFRP죠. 그래서 G는 뭐냐? 글래스입니다. 글래스. 유리. 글래스.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겠지만 파이브렌스 폴리머입니다. 그렇죠? 뭐 섬유, 강화, 복합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폴리머 그 중합재요. 중합재. 고분자. 그래서 나오냐 이 글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게 우리 앞서서 저희 마지막 시간에 잠깐 했었죠. 저번 시간 막판에 글래스 파이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글래스 파이버로 구성된 이 글라스 형태를 말하는 거고 그때 뭐 다이나미터는 뭐 3에서 20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의 강점이 좀 있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가 말한 요 그 섬유를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 상태에서 이 그 고강도 섬유를 뽑아내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 제조 공정에 이렇게 딱 자유자재로 뭐 적용될 수 있다. 뭐 디자인 뭐 그렇죠? 설계 유연성이겠죠. 유연성. 어디다 잘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High Very Specific Strengths라고 얘기했는데 뭐 우리가 이 복합체를 사용하게 된 그 가장 큰 이유가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강도를 가지는데 어떤 걸 가지고 싶다? 가벼운 놈들을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높은 강도는 가지는데 뭐 어디 대비 무게 대비 높은 강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 케미컬 인터랙션, 우리가 말하는 그 내부식성이죠. 그 부식 환경에서 그 화학 반응도가 이제 그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뭐 이제 그 비행기나 그렇죠? 이 다리에 쓸 정도로 강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유리 섬유를 이렇게 강화를 시켜도 그걸로 우리가 이제 다리를 만들거나 뭐 비행기 그 날개를 만들기는 좀 쉽진 않겠죠. 그리고 200도씨 미만에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200도씨면 100도씨보다 높으니까 큰 거 아닌가요?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용되는 온도들이 뭐 300도씨 그렇죠? 원자력 변전 300도씨 정도 되고 뭐 우리가 여기 크립이라는 온도가 700도씨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고온과 그 저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데거든요. 발전소 플랜트나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200도씨보다 낮은 거는 상당히 제한적인 뭐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그렇죠. 엔진도 200도씨보다 높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면 그 그냥 차체 그렇죠. 뭐 자동차나 그 배 차체 같은 데 쓰이고 뭐 플라스틱 파이프, 고분자 파이프, 뭐 컨테이너 그렇죠. 그 우리 말하는 요즘에 그 커피 들고 다니는 컨테이너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산업용, 뭐 다다리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CFRP 얘가 이제 좀 많이 쓰이는데 C는 뭐 세라믹이죠, 세라믹. 글래스 나왔으니까 세라믹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카본입니다, 카본. 그렇죠? 카본 탄소 나노 투비하는 이제 카본 강화입니다. 그래서 카본 강화고 여기 보게 되면 그래파이트. 그 제가 카본이 뭐 여러 가지 뭐 흑연 그 탄소가 뭐 흑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면 구성됐을 때 크리스탈이 그렇죠 비결정적인 거랑 균질적인 거죠. 그래파이트가 엄청 강하다고 제가 그때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래파이트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얘 딱딱한 거를 그 어떻게 좀 약한 애랑 잘 엮여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올가닉 그 재료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어떻게 만들게 되냐? 처음에 이 올가닉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 때 첫 번째 방사입니다. 방사가 뭐냐? 뽑는 거죠. 뽑는 거. 그렇죠? 쫙 뽑아냅니다. 섬유질 그 카본주의를 쭉쭉쭉 뽑아내게 되면 두 번째 뽑아냈으니까 어떻게 되죠? 안정화 시켜야겠죠. 실같이 뽑아내는 거니까 이제 뒤에서 좀 다룰 텐데 쫙쫙쫙 뽑았으니까 좀 안정화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탄화시킵니다. 뭐 탄소를 가열시켜서 탄소를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파이트는 그래핀화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얘를 어떻게 고온 어널링 합니다. 고온 어널링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봤던 그 글래스 파이브는 어떻게 3에서 20 마이크로미터였죠. 이 파이버 다이아미터 이 정도 됐었는데 그 CFRP 경우는 4에서 한 10 정도 되게 조금 더 작다는 거, 작은 범위에서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뭐 코팅이 우리가 에폭시로 대체로 우리가 코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은 우리가 이 복합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 높은 강도 그쵸? 강도와 그리고 강성을 갖는 거죠. 무게 대비
이게 중요한 거죠. 무게 대비. 로우 덴시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뭐 하이 텐셀 모듈러스 앤 하이 텐셀 어디서 고온에서 그렇죠. 내열성이죠. 내열성. 그렇죠. 내열성. 잘 버틴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디서 상온에서 그렇죠. 상온에서 습도랑 우리가 말하는 케미컬 솔루션 그렇죠. 화학 반응이 저희가 내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온에서 내식성이 좋다. 이런 형태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이 뭐 비싸지 않고 뭐 우리가 경제성이 있다고 이제 재료할 때 이제 그 제조 공정의 경제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까 뭐 큰 범주 내에서 디자인 유연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칸소는 뭐 어디서 많이 쓰이죠? 요즘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전거에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골프 클럽이나 테니스 라켓, 뭐 낚싯대, 뭐 여러 가지 파트에서 많이 쓰이고 그리고 그 탄소 소재는 뭐 그렇죠. 요즘에 그 자동차에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CFRP 소재는 다양하게 쓰이는 소재니까 여러분들이 뭐 친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아라마이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여기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A입니다. A. 그렇죠. A인데 아라마이드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사용된 뭐 이제 고강도 고강도 그리고 고강성 재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폴리퍼, 파라페린이랑 뭐 테르팔페이드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유명해진 게 이런 회사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회사에서 뭐 이제 넘버링 하는 거죠. 뭐 여기 29번, 뭐 29, 49, 뭐 140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재료를 팔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 붙여가지고 팔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롱기트점을 반영해서 뭐 인장 강도 높고 뭐 탄성계수 높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뭐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또 많이 그 중요한 게 뭐냐 대신에 이제 뭐 있죠 이 위크 뭐야 압축에선 좋지 않습니다. 압축에서는 그 인장에서 강한 대신에 압축에서는 이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뭐 보면 터프니스, 뭐 임팩트리즘 우리가 말하는 충격, 그쵸? 그리고 뭐 크립과 피로 고장의 그쵸 페일러, 크립으로 인한 크립과 그 피로로 인한 그 고장의 그 잘 저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열가소성입니다. 그쵸? 열가소소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열가소소 소재는 어떻게 열에서 어떻게 되죠? 딱딱해지나요? 약해지나요? 그죠? 소프트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쫙쫙 여처럼 늘어나죠. 연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소환 연소나 이런 다른 그 상대적으로 그 연성을 갖고 있어서 잘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고온에서 이제 마이너스 200도에서 뭐 객차사에서 자주 쓰이는 소재고요. 그래서 뭐 블렛 우리가 말하는 그 방탄이죠. 방탄 조끼 뭐 그쵸. 그 방탄 관련된 소재에도 많이 쓰이고 뭐 스포츠 굿즈, 뭐 타이어, 뭐 그 미사일 무한 그리고 뭐 프레셀 베셀 그쵸. 여기도 압력 용기가 그 금속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요 탄소도 이런 그 복합적으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쵸. 뭐 압력 용기가 그 한 겹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이제 뭐 에커스소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인리스 강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로 이제 복합재로 감싸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압력용의 소에도 많이 사용되게 되고, 뭐 가스켓이나 뭐 라이닝 우리가 말하는 그 강화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뭐 컨티뉴어스 그쵸? 컨티뉴어스와 얼라인드 그쵸? 글래스, 탄소 그리고 알마이드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글래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GFRP죠. GFRP가 될 것이고. 얘가 어떻게 CFRP 그리고 얘가 AFRP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그래피티 이제 얘가 좀 더 좋죠. 뭐 이렇게 좀 좋은 2대1 정도 그쵸? 2.1 정도 되는 거 보게 되고 그쵸? CFRP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탄성 강도가 좋죠. 이게 롱기튜드를 방해해서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라인드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당연히 높은 걸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얘는 뭐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뭐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 여기 4배 차이 나죠. 여기 10배 차이가 나죠. 그리고 뭐 이제 강도 같은 경우도 보면 엄청 좋습니다. 그렇죠? 1240. 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가 좋은 재료 우리가 316재료, 304 재료 많이 쓰이는 것들이 한 6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680에 1240이니까 생각해 보면 엄청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텐사일 스트레인 우리가 그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금속이랑 비교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한 680 나오고 그렇죠? 여기가 한 많이 나와봐야 뭐 잘 나온 소재 20에서 30% 나옵니다. 그렇죠? 또는 뭐 더 좋은 소재도 많이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뭐죠? 강도도 좋고 그렇죠? 뭐 인장 강도도 뭐 거의 비슷하죠. 210이니까
210GPa의 텐sor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 보면 거의 90%죠.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는 뭐 복합제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렇게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카본 복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매트리스 둘 다 카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새롭지만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열분해도 하고 열 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열분해도 하고 열분해 공정이랑 열 처리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인장 강도나 강성이나 강도가 2000도 이상에서도 매우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국 2000도가 높게 되면 뭐가 생기겠죠? 우리가 알기로는 크립이 생기겠죠. 크립 저항성도 좋고, 그렇죠? 크립 저항성도 좋고 상대적으로 프랙처 터프니스, 균열 저항성입니다. 그렇죠?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 균열 저항성입니다. 균열 저항성도 좋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좋냐? 얘가 뭐 거의 만능이죠. 셀머 코이피션트도 좋고, 그리고 셀머 컨덕티비티 전도율도 좋습니다. 컨덕티비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하는 메카니컬 기계적인 물성 특징이고 얘가 우리가 열적인 물질 특징이죠. 이렇게 다 합치게 되면 썰멀서크 우리가 생각하는 열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 문제들을 가게 되면 열 피로 현상, 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해지는 뭐 응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에도 좋고 그 이제 기계적 그 물성도 좋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열에 대한 쇼크 우리가 말하는 순간적으로 뭐 발전소를 켰다가 끄는 거 그렇죠. 이제 가동 중에 가동해서 껐다 또는 우리가 수리를 위해서 또는 검사해서 껐다 끼는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뭐 강하다는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대신에 우리가 말하는 그 옥시데이션 산화 우리가 말하는 그 산소와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고온에서 그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로켓 모터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사용이 되죠. 고온 프레스 컴포넌트 터빈 엔진 이런 데 그렇죠. 이런 거 엄청 고온이죠. 크립이 발생되는 걸 방지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를 이제 좀 아시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그래서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이제 카본 나노 튜브 그러니까 탄소 나노 요즘에는 워낙 이제 다 많이 알려진 소재죠. 그래서 어디로 이제 들어가서 얘네가 강화가 되냐? 메탈이나 세라믹이나 폴리머랑 이제 합쳐져서 이제 그 복합재를 형성을 하는데 그래서 얘가 예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MMC 그쵸? CMC, PMC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비쌉니다. 비싸지만 이제 계속대로 그리고 공정이 개발되면서 점차 이제 경제성이 좋아지는 추세고요. 대신에 정량적인 그렇죠? 딱 정립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만든 이런 게 아니라 막 그냥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 보게 되면 엄청 좋아요. 전기 정도도 좋고, 기계적 강도도 좋고, 열적 특성도 좋고, 거기다 또 활용 순정으로 가볍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볍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뭐가 문제냐? 이 매트릭스 안에 짧은 길이를 만들고, 그렇죠? 결국은 길이를 만들고 그리고 화학적 결합 그쵸? 그 매트릭스의 화학적 결합에 대한 이제 실제 우리 말 이론이랑 실험에 대한 이제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결국 이제 실제로 만드는 이제 쇼트랭스하게 만드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EMI나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비싼 것들이죠. 에어크래프트 이런 형태에서 탄소나무 튜브로 이용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 이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몇 개 이제 이 그 강의자를 올린 LMS에 포함시켜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풀트루전이라고 했어요. 얘는 풀트루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디서 레진 탱크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탱크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그 죽 같은 데서 그렇죠. 얘를 쭉쭉쭉 당겨가지고 만들어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화는 유리나 타본이나 알마이드 이런 데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 여기서 쭉 섬유가 그렇죠. 우리 그 모카에서 실 뽑듯이 쭉쭉쭉 뽑아서 얘 따라가가지고 레진 탱크에서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다이하고 커닝해서 이렇게 풀로 쫙 당겨지면서 재료들이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그죠 매트릭스죠. 얘가 파이버고 그렇죠. 여기서 이게 섞여져서 여기서 이제 속 안에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죠. 디스컨티뉴스도 있고요.
이런 형태가 안에 이제 사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필라멘트 와인딩입니다. 필라멘트 와인딩이고요. 그래서 압력 탱크에서 우리 말하는 그 강도 대비 무게 대비 이제 고강도감을 뽑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간단해요. 어떻게 여기다 이게 축이죠. 이게 통에 있는데 필라멘트를 쭉쭉쭉쭉쭉쭉 이게 감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감고 우리 말하는 원주방을 쭉쭉쭉쭉 감아주고 얘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감아주면서 어떻게 얘를 강화를 시키는 거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만 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 나중에 이렇게 다 쌓이겠죠. 이런 식으로 다 쌓일 거고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쌓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쌓일 거고 얘는 어떻게 이렇게 다 원주방에 쌓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그냥 막 얘네가 움직이면서 공작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파티클 했었고요, 그렇죠? 지금 파이버 했었고 마지막 이제 스트럭처입니다. 스트럭처는 좀 간단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라미네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적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적층인데 이 그림을 보면 좀 편하세요. 그래서 보면 스택을 쌓는 겁니다. 스택이랑 이제 우리가 결합을 시키는 건데 요 이제 파이버 우리 말하는 섬유된 판을 짝짝짝짝 쌓는 겁니다. 싹싹 쌓는데 얘가 방향이 있겠죠. 그러면 얘는 0도라는 게 같은 방향으로 쌓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쌓는 거고 90도라는 거는 기준에 대해서 반대 방향 이렇게 쌓는 거죠. 얘는 그래서 뭐 요 방향. 그래서 얘를 이렇게 쌓을 수 있고 뭐 0도, 45도, 90도 뭐 돌아가면서 그렇죠. 다시 45도, 0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살짝 쭉 돌아가면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결국은 우리가 아까 롱기튜드 방향이랑 트랜스퍼런스 방향이랑 뭐 버티는 것도 다르고 당연히 롱기튜드 잘 버틴다고 이렇게 강도도 다르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감시킬 수 있겠죠. 방향을 우리가 말하는 한 방향으로 만들지 않고요. 저 여러 방향 다방향 우리 말하는 다결정화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그 물성화처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샌드위치 패널입니다. 샌드위치 패널이고요. 패널이고 뭐 허니콤 여기 보면 허니콤 구조죠. 육각 구조. 얘를 가서 강성을 잘 버티는 육각 구조인데 어디 두 실 안에 있어요. 요 두 실 안에 이렇게 합쳐져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안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데 구조적인 강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포화성비 증가하는 것도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재료가에서 이 물성을 개발하거나 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은 대체로 탄소를 바꾸거나 규소를 바꾸거나 뭐 망간하거나 열 처리 방식을 바꾸거나 이런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공대에서 4대 역학을 하는 게 기계과가 유일하기 때문에 대체로 저는 문제를 풀 때 기계과는 조금 더 이런 구조적으로 또 문제를 풀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 해닐품 같은 구조도 어떻게 이런 구조적 특성, 그쵸? 요 구조 특성을 가지고 강성을 늘리는 거죠. 강성도 늘리면서 요 속도 비어 있기 때문에 로우 덴시티. 우리가 결국 추구하는 게 뭐죠, 그쵸? 가벼운 무게, 그쵸? 그리고 밴딩 스트레스, 밴딩 스핀 프린스.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 구조가 뭐 이런 형태로 생겨 있을 테니까. 얘가 잘 안 밀리겠죠. 어떻게? 이쪽은 잘 안 밀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육각 구조 때문에 이렇게 밴딩 스트레스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 굽힘되는 형태의 강성은 당연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조물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득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익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CMC, PMC, MMC를 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세라믹 기반은 보게 되면 파티클, 그렇죠? 파티클 레진 있고 그냥 아무것도 강화 안 하고 있고 그쵸? 그럼 얘는 파이버리죠 그쵸? 섬유 강화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여기 늘어났죠? 뭐 늘어났어요? 터프니스가 늘어났습니다. 터프니스가 좋아졌고요 그쵸? 그렇게 되고 그리고 PMC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게 되면 뭐가 좋죠? 기준에 비해서 덴시티 대비 그쵸? 덴시티 대비 강성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스페시픽 모듈러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듈러스. 그리고 MMC 같은 경우는 그쵸 이게 크립 저항성입니다. 크립 레지스턴스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크립이라 하면 제가 엿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엿가락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형태되냐면 응력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쵸? 그러면 얘가 뭐가 생기냐? 변형이 발생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성 이렇게 그 탄성이나 탄소성에 있으면 이렇게 딱 당기고 나면 얘가 가만히 있죠. 응력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딱 당기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나 얘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크립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얘가 시간이고요. 얘가 이제 변형률입니다. 그래서 변형률이고 응력은 고정돼 있어요. 응력 고정돼 있게 되면 처음에 변형이 딱 응력이 딱 하면 처음에 생기다가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 이렇게 생기다가 천천히 증가하다가 어떻게 확 하면서 얘가 딱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여기서 약간 이 기울기가 약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 요 기울기를 세컨더리 스트레스 스트레인 레이트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요. 요거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크립에서 그 강성, 그쵸? 얼마나 시간에 따라서 변형이 증가하냐라는 팩터로 사용하게 돼요. 그거를 여기 그려놓은 겁니다. 그쵸? SS, 세컨더리 그 텀에 대한 스트레스 레이트입니다. 이제 변형률 속도죠. 변형이 생각하는 변형률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얘는 뭐 항상 픽스드 스트레스죠. 응력이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응력에서, 그쵸? 같은 응력에서 얘는 어떻게 변형이 빨리 발생하는 거죠. 얘는 변형이 느리게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변형이 같은 응력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형이 빨리 발생되는 것보다는 느리게 발생되는 게 좋겠죠. 왜? 변형이 천천히 발생되면 우리가 파손을 결국 천천히 다 다를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그 복합제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마지막 페일러로 여러분 찾아뵙고 그 기계제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